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은평구를 지나는 철도망으로 3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포함해 고양 은평선, 수색 금천구청을 잇는 경부고속선이 신설됐습니다. 목동 14개 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며 주말에도 각종 만남은 자제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지역의 수건사업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포함됐습니다. 고양 은평선과 경부 고속선 구간 신설 등 은평구를 지나는 노선이 3개나 반영됐는데요. 은평광역철도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다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나라 철도망의 청사진이 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정부는 기존 노선을 연장하거나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은평 지역의 수건 사업인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은평구 세전역과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고양 은평선 신설 계획도 나왔습니다. 창릉 신도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 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서울까지의 출퇴근을 도와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평 지역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2년 6개월째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주민들은 확실한 착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간 10년간 우리 서북부 200만 주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해온 이 부분이 이제는 조기 착공이라는 확실한 물꼬를 이번 기회에 확정이 됐으면 하는 주민들이 바람이 간절합니다. 신분당선 연장, 고양 은평선 신설과 더불어 경부고속선 수색 금천구청 구간 신설도 반영됐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세계 철도망 구축 사업이 은평구의 교통환경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은평구가 앞으로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48만 은평 구민들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유동 인구는 많은 반면 교통량은 턱없이 부족한 은평구.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통일로 만성정체 등 은평 지역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3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4명이 늘어서 총 3만 6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200여 명 중 집단 감염은 19명, 병원과 요양시설 관련 2명, 확진자 접촉 100여 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강북구 지인 모임 관련 8명, 광진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 관련 3명 등인데요. 역학조사에서 강북구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들은 여러 차례의 다양한 지인 모임을 했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의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고 확산세가 높아져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모임을 자제하고 지역 간 이동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서울시는 국토부에는 공문을 보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4곳입니다.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를 포함해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지구 등 54개 단지입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입니다.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선 180제곱미터 이상부터 허가받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겁니다.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한강변 재개발 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 호가 급등 등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안전진단이 첫 단계부터 통과되기 힘든 그런 구조를 만들므로써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요. 그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는 서울시의 입장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투기 수요는 억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설명입니다. 선거 기간 재건축 활성화 등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을 약속한 오세훈 시장. 규제 정책으로 투기를 막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오 시장의 투트랙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관련 내용 취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손성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손성혜 기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조치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27일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고요. 지정 기간은 1년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14개 단지가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였고요. 면적은 2.28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만 이 구역에서 상업지역은 제외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향후 1년 동안은 해당 지역에서는 집을 사고 팔기 위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 기준은 실거주 조건입니다.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만 이제 집을 사고 팔 수가 있고 구입 후에는 최소 2년 동안은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는 거죠. 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좀 뒷받침해 줄 것이다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부동산 시장이 더 요동칠 것이다. 그래서 선제 조치로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8대 서울시는 어렵지만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의 가격의 안정,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전략을 반드시 세우고 해내겠습니다. 네, 집값 안정 또 그리고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좀 얘기를 여러 들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물량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라간다고 봤을 때 집값 안정화에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이제 설명입니다. 네. 아무래도 거래를 막아놓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직접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유스럽게 팔고 살 때는 가격이 올라가도 그렇게 된다면 가격의 제한을 많이 받죠. 가수요가 차단이 되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하더라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 집값 잡을 수단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 물량이 많이 출회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전 기조를 하는 데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밀고 있는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정책, 민간 재건축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풀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서울시는 이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주민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시장의 공약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잘 받아줄 것이냐. 지금까지 기조를 보면은 그렇게 뭐 받아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서 이제 공공민간 둘 다 물량이 줄어드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그 서울시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양쪽 다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목동의 경우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단지들은 안전진단 중이거나 2개 단지는 안전진단에서 탈락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안전진단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그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투기 세력이 오지 못하도록 기본적인 장치는 해놓은 상태에서 빨리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지금 집권 여당한테 정부한테 주는 당근이고, 그다음에 지금 어거지로 틀어막고 있는 정책을 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네,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요동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과연 이번 조치가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성혜 기자였습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오늘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조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핵심 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치경찰이 맡는 건 교통지도 단속, 가정폭력, 실종사고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분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이견을 보였던 일부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장과의 합의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제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 경찰청의 의견 청취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안 제2조 제3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지자체가 임의로 자치경찰의 일을 늘릴 수 없도록 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견제한 겁니다. 어느 한쪽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균형 있는 구성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입법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엔 한계가 있어 운영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필터링 검토가 우리 입법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추천에 관련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운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대표성이랄지 전문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우지간 이 법적인 한계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많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준비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국내 곳곳에서 열리고 있고 정부도 대책을 논의하며 고심 중인데요. 전국 자치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은평구 의회도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은평구 의회 문규주 부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규주 부의장입니다. 네, 우선 이번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이었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는데요. 이는 전 인류의 생명권과 미래의 후손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전 인류적 살인 행위라고 판단하여 은평구 의회에서는 해양 방류 철회 촉구안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걸 통해서 오염수를 방출하게 되면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뭔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국제방사성위원회라는 기관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연간 방사성 피폭량이 1mSv 이하로 낮춰서 방류를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일본이 주장하는 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방류한다고 주장은 하지만은 그 다핵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삼중수소, 트리튬이나 아니면 방사성 탄소가 여전히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양 방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국제법상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을 더 해야 될까요? 그 우리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중국과 대만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변국과 협의와 동의 속에서 그 우선 방류를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국제 원자력 기구나 아니면 또 UN 또 세계 보건기구 등과 연계해서 그 해양 방출 문제를 공론화해서 더 많은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전국 곳곳의 지자체들도 지금 규탄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은평구에는 이번 결의안 채택 외에도 또 어떤 노력들을 더 이어나갈 계획이신가요? 그 우리 은평구에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나 또 25개 자치구와 함께 그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공식 결정을 전면 처리할 때까지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의 언론사를 통해서 그 구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에 다시 한번 그 방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은평구 의회 문규주 부의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은평구가 테마 어린이공원 4곳을 조성했습니다. 테마 어린이공원은 가련동 갈곡리와 국말 어린이공원, 불광동 연신 어린이공원, 구산동 마을공원 등입니다. 은평구는 예산 7억 원을 확보해 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미디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양천구는 지역의 초등학교 11곳에서 1,7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것으로 교육 내용은 가짜뉴스 판별과 콘텐츠 검색 방법 등입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 주민 부부 15쌍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양천구에서 열립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21일 평생학습관에서 부부의 행복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콘서트는 행복한 부부의 대화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양천구에 살고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자, 지금 들으신 이 군가, 군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군대에 가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재까지 20만 명이 동의하면서 남녀 평등 징병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죠. 부족한 병력 자원 확보와 성평등 측면에서 바람직한 논의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권 신장 운동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화두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불필요한 성 대결 소모전으로 흐르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건강한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